학계와 시민단체 반대 속에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인지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만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계획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NAP에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NAP는 행정부가 수립한 인권에 관한 행정계획으로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차 기본계획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2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이 2022년까지의 3차 기본계획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을 담당하는 전 행정부서에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청사진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각 부처는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이행한 결과에 대해서 뭐 국무회의 보고에서 서로 이제 성과 평가하게 되고 하나의 어떤 이제 성과 기준을 하나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방향과 성과 기준을 이제 인권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 각 부처는 NAP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에 맞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므로 모든 관련 정책과 행정이 NAP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고 평가를 해서 그 국민들에게도 대국민 홍보도 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수행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NAP 반대 여론에 대해 정부는 NAP가 국제인권규범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국제인권규범 권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국제기구가 자기의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의 권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권한이고요. 또 실제 이번 3차 NAP에 수록된 정책 방향들이 국제규범들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향성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입된 그 국제 조약에서는 그런 어떤 제3의 성을 따른 뭐 성평등이나 아니면 뭐 동성애나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제출한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문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이후 3번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차별금지 결의를 했는데 2016년 기준 차별금지 결의에 찬성한 국가 수는 중남미와 유럽 등 23개 국가였고 반대 국가는 18개국, 기권 국가는 6개국이었습니다. 기권과 반대를 합치면 24개 국가로 아직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전 세계 국가를 206개국으로 산정하면 현재까지 2018년도 현재 27개국만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은 아예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전 세계 28개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상 동성혼을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국제간섭법상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상 승인된 내용이 아니라 동성혼이 아닌 전통적인 가족관계인 남녀 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것이. NAP는 법보다 시행령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계획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